어느 날 갑자기 35살 된 아들이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월세가 너무 비싸서 당분간만 다시 들어올게. 라는 말에 문을 열어주셨나요? 반가운 마음도 잠시, 그 흔쾌한 결정이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 3억 원을 아들에게 모두 주고 60 넘은 나이에 다시 일용직을 나가는 분도 계시죠? 사랑이라는 이름의 무조건적인 지원이 왜 자식과 부모 모두를 망치는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35세 성인 자녀 10명 중 4명은 여전히 부모와 함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그 비율이 무려 41%에 달할 정도로 청년 동거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더 놀라운 점은 이들 중 70%가 생활비 전액을 은퇴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이죠. 평생 일궈온 부모의 노후 자금이 자녀의 식비와 카드값으로 야금야금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히 청년 실업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부모들의 과한 욕심이 만든 비극일까요? 내 집인데도 속옷 차림으로 편하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자식 눈치를 보며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가수 박일준 씨나 김상희 씨도 자기 집인데 숨이 막힐 것 같은 불편함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영역 침해라고 부르며 아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간주합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까지 간섭받게 되면 부모는 결국 자기 집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을 느끼게 되죠. 이런 고통이 반복되면 여러분의 정신건강은 물론이고 가족관계마저 완전히 파탄날 수 있습니다. 35년 동안 직장 생활로 모은 3억 원이라는 거금을 단 몇 년 만에 날려버린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전셋값이 너무 올랐는데 딱 2억 원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잘해볼게요. 피땀 흘려 모은데 노후 자금의 전부인데 이걸 주면 아빠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니? 결국 전 재산을 아들에게 준 아버지는 65세 나이에 다시 일용직 현장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지요. 아들은 월급 400만 원을 명품과 여행에 쓰면서도 부모의 돈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급 4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아들은 저축은커녕 버는 족족 다 써버렸습니다. 값비싼 외제차를 사고 명품 옷을 사입으면서도 정작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는 한 푼도 없었죠. 부모님은 아들의 길을 살려주려 식비와 공과금을 모두 부담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은 독립할 생각은커녕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원이 과연 자식을 위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식을 망치는 독약일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무조건적인 지원이 자녀의 자립심을 완전히 죽인 셈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니 자녀는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결국 부모는 평생의 결실인 노후 자금을 잃고 자녀는 홀로 서지 못하는 괴물이 되고 맙니다. 이런 비극이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사회의 다 큰 자녀들은 부모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청년들이 독립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은 높은 주거비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부모에 대한 과도한 의존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돈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식이 결여된 탓도 큽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얽히면서 30대가 넘어서도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환경적 요인이 부모의 노후 파산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1986년 당시 26살이었던 평균 결혼 연령이 이제는 33살 이상으로 훌쩍 높아졌습니다. 학교 졸업과 취업 시기까지 늦춰지면서 실질적인 분가 시기는 평균 38살까지 밀려났죠. 모든 생애 주기가 늦어지니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기간도 덩달아 길어지게 된 겁니다. 문제는 부모의 은퇴 시점은 정해져 있는데 자녀의 독립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죠. 과연 부모는 언제까지 자식의 손을 잡아줘야 하는지 그 한계점을 이제는 고민해야 합니다. 김 씨의 아들은 여전히 부모님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 때 부모가 돕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녀의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자라난 것이죠. 감사함보다는 부족함에 대한 불만을 먼저 토로하는 자식 앞에서 부모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가 지속될수록 부모의 삶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갈되게 마련입니다. 이제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행해치던 무절제한 희생을 멈춰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동거하는 부모들의 또 다른 고충은 바로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고된 황혼 육아입니다. 자식들 맞벌이를 돕겠다고 시작한 손주 보살피기가 이제는 부모의 노부를 통째로 삼켰죠. 내 아이 키울 때보다 더 힘든 육아노동에 부모님의 연골과 근육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집니다. 삭신이 쑤시는 통증보다 더 힘든 것은 개인적인 삶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상실감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로서 누려야 할 여가는 어느새 손주의 기저귀와 젖병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황혼 육아를 하는 노인 3명 중 2명은 심각한 우울증과 통증을 호소합니다.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노동이 정신적인 무력감과 삶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오는 것이죠. 손주가 오면 반갑지만 가면 더 좋다는 농담 속에 부모들의 눈물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시나요? 김 씨의 아내 또한 아들 가족과 엮인 스트레스로 인해 매일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이 서서히 시들어가는 위기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부모만 힘든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자녀들도 부모의 눈치를 보며 불편해합니다. 생활 방식의 사소한 차이가 매일 부딪히면서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죠. 컵 하나 씻는 방식부터 식사 메뉴 선택까지 모든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공간에 살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관계라면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바둑기사 한혜원 씨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땅콩 껍질 속 알맹이로 비유해 화제가 됐죠. 한 울타리 안에 있지만 각자의 알맹이는 단단히 독립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서적 유대는 유지하되 각자의 공간과 삶을 철저히 존중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었을 때 비로소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관계의 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런 건강한 분리와 연결의 균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완전히 멀어지는 대신 같은 단지나 가까운 동네에서는 근거리 별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5분 안에 만날 수 있지만 잠은 각자의 집에서 편안히 자는 삶의 방식이죠. 실제로 이렇게 거리를 둔 가족들의 관계 만족도가 동거할 때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심리적 안정을 주고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면서도 자식과 좋게 지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셈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분가할 수 없다면 생활비 분담 원칙부터 아주 명확히 세워야만 합니다. 자녀가 내는 돈이 단순히 반값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비용임을 인지시켜야 하죠. 이 과정을 생략하면 부모의 노후 자금은 자녀의 밑빠진 독에 붙는 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정에 이끌려 돈 문제를 흐지부지 넘기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단호한 경제적 경계선이야말로 가족 모두를 파국에서 구하는 마지막 생명선임을 잊지 마세요. 물리적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고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규칙이 필수적입니다. 방문을 노크 없이 열지 않거나 공용 공간 사용 시간을 정하는 사소한 배려가 중요하죠. 부모도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집에서 민소매 옷을 편하게 입을 권리가 있다는 걸 선언하세요. 이런 규칙들은 서로를 타인처럼 대하자는 게 아니라 존중하며 함께 살기 위한 약속입니다. 명확한 규칙이 있을 때 비로소 집은 스트레스 공간이 아닌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자식을 버리는 행위라고 오해하며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오히려 자립은 자녀가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스스로 비바람을 맞아봐야 비로소 자식도 어른다운 어른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이 대신 져주는 그 짐이 사실은 자녀의 날개를 꺾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때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3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비극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에게 쏟아붓는 돈이 여러분의 노후를 벼랑 끝으로 밀고 있을지 몰라요. 더 늦기 전에 자녀와 마주 앉아 솔직하고 단호하게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평온해야 나중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지금의 결단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지 지옥으로 만들지 결정합니다. 다 큰 자녀와의 동거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선을 긋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고민이나 나만의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짧은 한마디가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이 공간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다 큰 자녀와의 관계에서 길을 잃었던 여러분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사랑하지만 거리를 두는 그 어려운 용기가 결국 가족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당당하고 멋진 노후를 지켜드리는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 됩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고 유익한 노후 준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